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에서는 페이즈 다이어그램 모듈의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즈 다이어그램 모듈은 이큐립 모듈하고 유사한데 다른 점은 이제 축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 축은 시스템에서 이제 변할 수 있는 변화량들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 변화량들의 변화에 따라서 그 조건에서의 안정상으로 존재하는 상들이 무엇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페이즈 다이어그램 모듈입니다. 이때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 모듈은 기본적으로 이제 2원계, 3원계, 그리고 이제 다원계에서도 계산이 가능하고 축은 여러 가지 변수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성, 온도, 그리고 시스템 내에 포함된 스피시들의 그 활성화도 등등과 같은 것들을 축으로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 모듈은 최대 8원계까지 계산이 가능하고 그보다 많은 컴포넌트들이 포함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적은 스피시들을 무시함으로써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그 복잡한 계산을 실행하실 때는 간단한 이제 그 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한 그 간단한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이제 그 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임퓨리티들을 조금씩 추가해 주시면서 이 임퓨리티들의 추가가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확인해 주신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이 처음부터 모든 컴포넌트를 다 우겨 넣으시면 이제 계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 계산이 올바른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 메인 메뉴를 이제 띄우시면 페이즈 다이어그램 모듈이 버튼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 모듈을 클릭을 해주시면 처음 입력창이 등장하는데 이 처음 등장하는 창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했던 시스템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계산했던 시스템에 바로 로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2원계부터 차근차근히 계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니오를 누르고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아니오를 누르고 이제 처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단위를 설정을 해줄 건데 일단 이원계 계산에서는 이제 그 온도는 변수를 이제 그 도씨로서 설정을 해주고 압력은 이제 ATM 그리고 에너지는 줄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이제 포함되는 이 조성들은 이제 몰로서 이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CAO, SIO2 이원계 계산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FT 옥사이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컴포넌트의 CIO와 SIO2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플러스 버튼 한번 누르시면 하나의 컴포넌트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십니다. 이제 그래서 CIO와 SIO2를 넣어 주시고 이 처음 입력창 자체는 이 킬링 모듈과 유사하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킬링 모듈과 다른 점은 이제 각 컴포넌트의 양을 넣어주지 않고 이 컴포넌트의 양을 이제 변수로서 지정해 주신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이때 이제 이 계산을 페이즈 다이어그램의 형태를 이제 선택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클래시컬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저희가 이제 많이 보던 이 상태도들의 형태로 계산해 주는 거고 나머지 그 세 개의 옵션들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 현장이나 일반적인 연구에 필요한 상태도 계산은 대부분 이 클래시컬 페이즈 다이어그램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 백세이지를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존재하는 페이즈가 시스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이 표현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쇼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스템 내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CAO, SIO2 이원계의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이 슬래그 하나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이걸 선택을 하시면 백세이지에서 자동적으로 I 옵션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I 옵션은 페이즈 이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백세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주는 옵션으로 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시스템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솔리드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퓨어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액상 용액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퓨어 리퀴드는 그 계산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페이즈들을 선택을 하셨고
이제 각 축의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축의 변수를 설정해 주고 싶으시면 이 variables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위에 이 variables를 클릭하시면 이 축들을 설정할 수 있으십니다. 이제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으신데요. 이제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의 형태 자체는 이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페이지 다이어그램.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reciprocal 페이지 다이어그램. 그리고 세 번째 거는 gibbs triangle 페이지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원계의 경우에는 이제 Y축과 X축만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진행을 하실 거고, 계산을 진행을 하실 거고, 이때 이제 변수는 이제 컴퍼리션하고, 컴퍼리션 또는 이제 그 어떤 스피스들의 액티비티로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원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SiO2 리퀴드의 액티비티에 따라서 페이즈의 양들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액티비티를 입력하실 수 있는 칸입니다. 이때 이게 로그로 넣을 수도 있고 이제 RTLNA 값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CAO와 SiO2의 양과 온도에 따라서 이제 각 페이즈들이 얼마의 양만큼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컴퍼리션에 1을 넣어주시고 이 액티비티 칸은 0을 넣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 Y축을 온도로 두고 X축을 몰 프랙션으로 둘 거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 이 콘스턴트로 되어 있는 이 탭을 선택하시고 YXC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0도씨부터 3000도씨까지 계산을 진행하고, 이제 압력은 이제 상기압상에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이 콘스턴트로 두신 다음에 1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X축은 SiO2의 몰 프랙션으로 둘 거기 때문에 이 식에서 보시면 이제 분모는 이제 CAO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는 CAO와 SiO2의 양의 합, 그리고 이제 분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SiO2의 양입니다. 즉 이 식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제 SiO2의 몰 프랙션이 되는 거고, 이것을 이제 X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탭을 클릭하시고 XS를 누르신 다음에 0부터 1까지 이제 계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K 버튼을 누르시고 계산을 진행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이제 이 뜨는 스테이블 페이지즈는 이제 시스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정상들을 이제 모두 표시해주는 탭이고, 이 Manipulate and Refresh 이 창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원계에 설명을 할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 창들은 꺼주시고, 이제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총 이제 모드들은 총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디폴트로 설정되는 것은 이 스테이블 페이즈 레이벨 모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점을 클릭하면은 이 조성과 온도에서 존재하는 안정상들을 이제 라벨링 해주는 모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클릭하면 이제 슬래그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선택하시면 이제 CAO와 CA2 SiO4가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위치와 모든 조성과 온도에서 뭐 어떤 페이지가 존재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좌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들이 이제 가로로 쓰여지고요. 이제 우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오른쪽 축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SiO2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상전이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낮은 온도부터 이제 쿼르츠, 하이 템퍼러처 쿼르츠, 그리고 트리미다이트,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발라이트,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그 이미시빌리티 갭이라는 그 슬래그가 이제 두 개의 조성을 가지는 슬래그로 나뉘어지는 것이 연력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조성에서는 슬래그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의 슬래그의 각각의 조성, 두 개의 슬래그의 조성은 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러는 형태를 이제 이미시빌리티 갭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걸 계산하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 이 솔루션을 선택을 하실 때 이 I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시빌리티 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각 온도와 조성에서 이 페이지들이 양이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어떻게 있느냐, 존재하느냐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원계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를 이용해서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역에서 이 온도, 이 조성에서의 이제 각 페이지의 양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0.2에서 0.2 500도씨에서
각 페이즈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계산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 CAO의 양은 0.2부터 여기까지 길이 나누기 이 전체 길이, 그리고 CA2 SiO4의 양은 CA 0부터 0.2까지 0.2 나누기 이 전체 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각 페이즈의 양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계산할 수 있으신데,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계산을 해주지 않으시고 이 여기 전구 모양의 페이즈 이퀄리브리엄 모드를 하시면은 선택을 하시고 이제 계산하고 싶은 점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500도씨에서 SiO2의 몰 프랙션이 0.2인 경우에 이제 페이즈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계산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각 페이즈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있는 모드는 이 투페이즈 리즌에서 이제 타일라인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를 보여주는 탭입니다.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하시고 이런 투페이즈 리즌을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타일라인을 그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볼펜 모양의 노멀 에디션 모드는 이제 입력하신 이런 각각의 이제 레이블이나 아니면 뭐 레이블 같은 것을 이제 글씨체나 글씨 크기 또는 이 레이블이 있는 위치 같은 것을 이제 수정해 주실 수 있는 탭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슬래그 리퀴드라는 이 레이블링의 위치를 옮기시고 싶으시면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드랍을 하시면은 지정한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도가 있고 실험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 올리고 싶으시면 이퀄립 모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페이스트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제 점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계산한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매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한 이 계산 결과와 이 계산하는 조건, 방금 입력하셨던 이러한 조건을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불러와서 쓰시고 싶으시면 여기 계산 창에서 이 파일 탭을 클릭하시고 Save As를 클릭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CAO SiO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코멘트는 이제 CAO SiO2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선택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옵션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방금 입력하셨던 계산 조건과 그리고 계산 결과 페이즈 다이어그램, 즉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둘 다 저장해주는 확장자고, 두 번째 이 피규어 확장자는 이제 계산된 페이즈 다이어그램만을 저장해주는 확장자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확장자를 선택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됐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불러오고 싶으시면 다시 이제 컴포넌트 입력 창으로 이동하시는 이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이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아까 계산했던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이제 프리뷰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하시고 열게 되시면 계산된 조건과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된 피규어 파일을 불러오겠냐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얘를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계산됐던 페이지 다이어그램도 불러올 수 있고, 계산을 조건 그리고 즉 선택된 페이즈와 이제 축들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원계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3원계는 이제 이 CAO SiO2 시스템에 AL2O3가 추가된 경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산된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끄고 다시 이제 컴포넌트 입력 창인 이제 두 번째 리액턴트 윈도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AL2O3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 AL2O3도 마찬가지로 산화물이므로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이제 FT 옥사이드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여기다 이제 컴포넌트 AL2O3를 추가해 주셔야 되니까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AL2O3를 추가를 해주시고, 이 경우에도 똑같이 클래시컬 페이지 다이어그램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까와 경우에 다르게 이제 여러 개의 솔루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고 셀렉트 올 솔루션을 누르시면 이제 모든 솔루션들이 선택이 되고, 퓨어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축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3원계 본 섹션에서 3원계 계산은 이제 깁스 트라이앵글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그릴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베리어블스를 클릭하시면 그 페이지 다이어그램 이 세 번째 거 A, B, C 이 삼각형 모양의 이 페이지 그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깁스 트라이앵글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컴프레션만이 변수로서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컴프레션과 이제 액티비티는 이제 저희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 이제 어떠한 한 온도에서 이제 각 조성이 변함에 따라 어떤 페이지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실 거기 때문에 이때 온도는 콘스턴트 상수 값으로서 이제 1600도씨를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서 A 코너, C 코너, B 코너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각각 이제 이 옵션에서 보시면 A 코너, B 코너, C 코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A 코너에 SiO2 그리고 C 코너에 Al2O3 그리고 B 코너에 CaO를 설정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제 축 설정도 끝났고 변수 설정, 온도 설정도 끝났기 때문에 OK 버튼을 누르시고 계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진행하시면 이 다음과 같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블 페이지 레이블 모드를 선택하시고 그 조성들 원하는 조성을 클릭하시면 이 조성에서 존재할 수 있는 안정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 매니플레이트 앤 리프레시 창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투페이즈 이원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일라인이 직선 형태로 나타나서 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 3원계 같은 경우에는 타일라인이 아까와 같이 직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일라인을 이제 추가하고 싶으실 때 이 세 번째 타일라인 모드를 선택하셔서 일일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균일하게 이게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이 매니플레이트 앤 리프레시 창에서 이 타일라인을 그리는 탭에 가서 이 올 도메인스를 누르시면 이제 모든 투페이지 리전에 대해서 타일라인이 그려지는 경우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일라인이 그려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그려지지 않은 투페이지 리전에 대해서는 이제 원 도메인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타일라인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떠한 조성에서 각 페이즈들이 얼만큼 존재하느냐는 이 두 번째 페이즈 이퀄리브리엄 모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드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성을 입력해 주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각 페이즈들의 양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 4원계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원계 계산은 저희의 예시에서는 이제 CAO, SiO2, Al2O3 이 시스템에 MgO가 추가된 경우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다 종료를 해주시고 다시 이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액션츠 윈도우를 클릭하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MgO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마찬가지로 산화물의 계산이기 때문에 FT 옥사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K 버튼을 누르시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또 추가로 존재할 수 있는 페이스들이 이렇게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도 이제 셀렉트 올 솔루션 해주시고 솔리드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리퀴드는 마찬가지로 슬래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퓨어 리퀴드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솔루션과 솔리드들을 다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축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축 설정했을 때 아까 마찬가지로 이 베리어블스 탭을 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3원계 계산을 삼각형 모양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계산을 할 건데 이때는 계산을 한번 매스 프랙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유닛에 가셔서 이 양을 그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1600도씨에서 계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는 삼각형 모양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는
보시면 있는 바와 같이 총 3개까지의 조성만 변할 수 있고 나머지 조성은 어떤 상수값으로서 고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때 백세이지는 자동적으로 입력한 순서대로 첫 세 컴포넌트만 변수로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상수로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때 MGU의 매스 프랙션을 0.1로 두어서 계산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이제 1, SiO2를 1은 1, 2 이렇게 클릭하시면 MGU의 양을 이렇게 상수값으로서 입력할 수 있는데 이때의 경우는 이제 MGU의 매스 프랙션이 0.1이므로 여기다 0.1을 입력해 주시고 OK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계산에서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이 전체 이 페이지 디아그램 보시면은 축 시작이 0부터 1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몇몇 상태도 서적에서는 이 처음에 콘스탄트로 상수값으로 넣어준 MGU의 매스 프랙션을 제하고 그 축을 0부터 0.9로 그려있는 서적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세이지에서는 이 조성의 범위를 0부터 1로 정규화를 다시 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SiO2 꼭지점에서는 실제로는 이 페이지 디아그램 내에서 SiO2가 총 이제 매스 프랙션 1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90%의 SiO2와 10%의 MGU가 포함되어 있는 조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조성을 생각해 보자면 이 페이지 디아그램에서 총량 1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SiO2 0.4몰, CaO 0.4몰, 그리고 Al2,3 0.2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CaO, SiO2, Al2,3 총량의 합이 0.9이므로 이 0.4, 0.4, 0.2에다 0.9를 곱해준 값이 실제로 이 시스템의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 전구 탭을 사용하셔서 페이즈 이퀄리비엄 모드를 선택하셔서 클릭을 해주시고 원하는 조성 아까 말씀드렸던 0.4, 0.2 그리고 SiO2 0.4, Al2,3 0.2 그리고 CaO는 0.4인 점의 실제 조성을 보시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이 시스템 내에 실제 그 매스 프랙션 값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5원계에서도 4원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입력한 세 컴포넌트만 변수로서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상수 값으로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태도 모듈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좀 더 복잡한 조건과 상황에서의 상태도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